또한 오늘 나온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코인베이스의 2028년 만기 선순위 채권이 현재 연금리 17%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 전면에 광고를 실어서 우리를 믿어달라며 호소하였죠. 이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해서 구조 조정을 하며 최근 FTX 사태로 추가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를 연 17%씩 준다. 이 17%는 어떠한 돈으로 주는 건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 자본은 제로가 되며 플랫폼의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자가 되게 되는데 연 17%의 이자를 받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의 우선순위까지 보장되면서 이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코인베이스의 자산을 예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자체가 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구조라면 얼마 뒤 이 코인베이스가 파산 신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만 좀 하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그리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82% 하락한 15,71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3.91% 하락한 1,1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1.80% 하락한 0.35달러, 에이다는 이제 3.01% 하락한 0.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4%, 17.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0%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8%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6.67%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로 이 자산시장의 순풍이 불 것만 같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 속에 이 FTX 사태가 발발하면서 참 답답한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킹 사태까지 벌어지며 덤핑에 대한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간이 지나며 거래소들의 위험성도 날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부총재는 거래소 토큰에 대한 극단적 위험을 제기하면서 중앙화 거래소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글로벌 유명 투자 은행인 JP 모건 또한 이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공식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거래소 지갑은 아닌 듯 보입니다. 이 콜드 월렛으로 추측이 가능한데 이 거래소에 대한 파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 콜드 월렛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또한 투자자들은 콜드 월렛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저 또한 매 영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한 오늘 나온 충격적인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코인베이스의 2028년 만기 선순위 채권이 현재 연금리 17% 무려 17%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 전면에 광고를 실어서 우리를 믿어달라라며 호소하였죠. 이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초부터 계속해서 구조 조정을 하며 최근 FTX 사태로 추가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를
연 17%씩 준다. 이 17%는 어떠한 돈으로 주는 것인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파산하게 되면 자본인 제로가 되며 이 플랫폼의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권자가 되게 되는데, 이 연 17%의 이자를 받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의 우선순위까지 보장이 되는데,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코인베이스의 자산을 예치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얼마 뒤 코인베이스가 파산 신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산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FTX 사태가 터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줄파산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산의 통제권을 남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0%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콜드 월렛인 것이죠. 이제 하단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분당 2개씩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파손이나 분실 시 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2개씩 구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콜드 월렛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기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블록체인상에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안키를 통하여 분실이나 파손을 하더라도 다른 기기를 통해서 손쉽게 복구가 가능하며, 혹시나 콜드 월렛 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디센트 월렛을 구매했는데, 아니면 구매하려고 하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센트 콜드 월렛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영상에서도 이제 알려드렸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신 후에 디센트 월렛 주문해서 받으시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구성품이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와 디센트 월렛 본체, USB 케이블, 안내 가이드인데요. 기기의 오른쪽 위에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서 이제 전원을 켭니다. 언어는 총 4가지를 지원하게 되는데 한국어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지갑 생성을 선택하시고 OK를 누른 뒤에 비밀번호 4자리에서 8자리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새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비밀번호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이제 그 다음 지문을 등록할 차례인데, 이 스마트폰 지문 입력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통 엄지손가락으로 진행을 하죠. 이 엄지에 여러 면을 대주면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갑니다. 다 등록을 했으면 지문을 입력하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 등록한 손가락을 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갑 복구용 단어는 한 번만 표시된다 라는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 이후 OK를 눌러 넘어가고 잠시 기다리면은 이러한 시드 구문 24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CTG는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 CTG의 24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잘 적어줍니다.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지 마시고 수기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주변에 보니까 시드 구문을 보관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금고를 구매해 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후에 사진 찍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보관을 하시는데,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서 넘기고 마지막 24번째 단어까지 잘 받아 적은 후에 OK를 눌러서 넘어갑니다. 이제 1번부터 24번까지 단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 3글자만 기기에 제대로 넣으면 단어들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그 중에서 해당하는 단어를 하나씩 고르는 방식인데요. 이제 마지막 24번째 단어를 넣고 OK를 누르면
디센트 지갑에 계정 설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계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본인의 코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OK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주소와 QR 코드가 나옵니다. 이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생각보다 커서 쉽고 한눈에 보기도 편합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결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USB로 연결하는 법, 두 번째로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콜드 월렛 전원 켜고 설정 메뉴를 클릭 후에 블루투스 메뉴를 선택한 다음 콜드 월렛의 안드로이드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저는 갤럭시라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했는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iO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콜드 월렛 디바이스 아이디와 블루투스 비밀번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디센트 디바이스는 디센트 그리고 아이디 숫자 혹은 문자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이 블루투스 비밀번호는 6자리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010770이 블루투스 비밀번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기마다 이 비밀번호가 당연히 다 다르겠죠. 이제 이때 콜드 월렛 기기의 오른쪽 상단에 푸른빛이 깜빡이면 정상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사진에 보시듯이 콜드 월렛에 표시된 디바이스 아이디와 같은 이름의 장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장치의 이름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라는 창이 표시되고 콜드 월렛에 표시된 6자리의 블루투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콜드 월렛에 푸른 빛이 켜져 있으면 정상입니다. 이 핸드폰에 지문 인증형 지갑이 등록된 상태라면 다음에 사용할 때 디센트 앱을 실행 시에 스마트폰과 지갑 간의 블루투스 연결이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OTG 케이블을 통한 연결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이 OTG 케이블은 구성품에 동봉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맞는 케이블을 인터넷에서 따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는 블루투스로 연결하시는 게 더 간편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 OTG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디센트 앱을 열게 되면 이렇게 콜드 월렛과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팝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연결이 완료되면 콜드 월렛 동기화가 진행이 되며 월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 코인을 또 받아야겠죠. 이 콜드 월렛, 디센트 월렛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기기로 바로 코인을 받을 수가 있고 디센트 앱을 통하여 코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기를 통해서 받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 위치 좀 옮겨 볼게요. 이 콜드 월렛의 메인 화면에서 원하는 코인 계정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입력하면 지갑 계정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코인을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나오고 OK 한 번 더 누르시면 QR코드 형태의 주소로 변환이 되는데 이제 QR코드 스캔을 통해 받는 것이 더 편하겠죠. 이 전송 방식은 대부분의 거래소로 주고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디센트 앱을 통해 코인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면 이 모바일 앱을 실행 후에 이제 메인 화면에 내가 추가한 코인 계정이 표시됩니다. 이제 내 코인 계정의 주소를 확인하려면 이 받기를 눌러준 후에 다른 거래소로 받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제 현재 이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룰이 안 되어 있으므로 해외 거래소를 통해 디센트 월렛으로 보내시길 바라며 보낼 때 일단은 모든 거래소의 이체가 다 그렇듯이 소액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받아지는 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큰 금액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보냅니다. 이 콜드 월렛은 여러분들의 자산의 통제권, 이제 거래소가 아닌 100%
100%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코인베이스의 파산 징후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거래소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대 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 또한 연계가 되어서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연계가 되어 문제가 생긴 만큼 절대로 내가 쓰는 거래소가 안전하다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거래소에 보관을 하고 싶으셔도 현재 이 사태가 진정이 된 후에 다시 거래소로 이체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콜드월렛을 구매하시는 게 100번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센트에서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를 보면은 디센트 테조스 연동기념 테조스 코인 증정 이벤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이제 2022년 10월 15일에서 11월 30일, 그리고 이벤트 신청서 작성은 2022년 12월 1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이벤트 대상은 디센트 지문 인증형 지갑, 단품 또는 2개 패키지 구매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리워드는 디센트 지문 인증형 지갑 1개당 10개의 테조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2배 패키지 구매 시에는 2배를 증정을 하는데, 리워드 지급일은 이제 이 디센트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당연히 디센트 이제 지갑 구매하시고 이 이벤트 신청서를 작성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힘든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거의 횟수로 5년을 꽉 채워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2018년, 2019년, 2020년 이 3년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 역사상 비트코인 탄생 이래로 가장 긴 배어장이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참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과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힘드냐, 어느 시기가 더 힘드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의 시기, 이 2022년 시기가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나서서 2017년, 2018년 때는 전 세계가 나서서 암호화폐 시장을 죽인다, 없애겠다, 거래소 완전 폐쇄하겠다, 완전 도박이고 투기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에 엄청 높은 순위에 있는 코인 자체가 무너진다거나 거래소가 완전히 파산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만약 1만 달러 아래로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 전 세계 국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암호화폐 시장 5월달 루나 사태 터지고 얼마 전에 11월 FTX 사태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절대로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모습들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 절대로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겠다 이런 단어 자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시기가 지나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결국에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비트코인은 성장하고 확장이 될 것입니다. 상승장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날카롭게, 투자 방법들, 경험치를 날카롭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하락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 투자 방법들, 실수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다음 상승장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